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시보에 대한 이야기를 웬만큼 다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보 영상을 찍게 되네요. 최근 영상의 댓글로 시보 관련해서 좋은 질문이 올라왔길래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공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글렌듈라 믹스를 치료하면서 시보가 심하게 올라오던데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내분비 물질이 특히 시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시보 초보자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자꾸 찍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전혀 궁금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자괴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댓글 덕분에 제가 허공에 떠드는 건 아니구나,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영상을 따라오면서 잘 성장하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더라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료 시간엔 제가 바빠 보여서 물어보고 싶은데 말을 못 꺼냈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료 시간 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렌듈라 믹스가 무슨 치료냐, 그게 시보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글렌듈라 믹스 치료를 하니까 시보 증상이 심하게 더 올라오더라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아주 좋은 신호인데 여러분은 나쁜 신호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더니 치료했더니 증상이 더 악화됐어. 아니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명쾌한 최원장 돌팔이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원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증상을 빨리 낮추는 방향으로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염증이 왜 생겼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 그 약은 안 맞는 약입니다. 빨리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겠죠. 약의 원리 자체가 증상을 낮추는 방향으로 빨리 작용하는 게 목적이라 그렇습니다. 약은 급성질환의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급성질환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질환을 약으로 잘 치료할 수 있다는데 제가 나서서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죠. 저는 약이 듣지 않는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의 원인을 잡아서 뿌리를 뽑는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아프게 된 정확한 시작점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미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꼬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건드렸는데 매우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무릎을 탁 치고 좋아할 겁니다.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강한 원인을 찾아낸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의원에 가시면 여기저기를 눌러보며 촉진할 겁니다. 여기가 아프십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는? 거기도 안 아픈데. 아픈 자리를 못 찾아내고 만약에 안 아픈 자리만 쏙쏙 골라서 침을 맞고 있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나을 수 있을까요? 저라면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원인을 모르는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통증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저 알러지가 있다는 어떤 물질의 에너지를 손에 딱 쥐고 손해를 받고 침을 맞았는데 시보 증상이 확 심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손에 잡은 그 물질이 바로 시보 증상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 그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원인이 맞다는 거죠. 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글렌듈라 믹스 바이아를 손에 쥐었는데 시보가 확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시보와 글렌듈라가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반 병의원에 가면 소장에 사는 박테리아를 어떻게 죽일까,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생제를 복용해서 소장 내 세균만 잘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장누수나 칸디다까지 좋아져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탄소, 저렉틴, 저글루텐, 저유당, 저섬유질 식단으로 먹거리를 바꿔야 장내 세균을 굶겨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많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셀프 치료 프로토콜에서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러지 치료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시보 증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우유 알러지 치료를 시도했는데 시보 증상이 확 나빠졌다가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고 나서 증상이 확 좋아졌다고 하면 이해하시는 게 안 어려울 겁니다. 우유의 유당 성분이 아마도 장 상태를 악화시키고 세균을 더 키웠나 보다, 아주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료 후기 분석에서 올려드렸듯 초반에 달걀 단백질, 칼슘 우유, 비타민C 야채과일, 비타민 B군, 당류, 철분 육류 등 코어6 치료를 하고 나서 벌써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는 다양한 항목이 많은데요. 애시드를 치료하면 위산 분비 기능 저하가 호전될 겁니다. 베이스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으니 담즙의 분비가 자극되고 정균 작용이 좋아지면서 소화 능력도, 흡수 능력도 좋아질 겁니다. 올간 믹스를 치료하면서 위장의 기술환이 막힌 걸 뚫어주면 위장의 기능 저하 자체가 호전될 거고요.
그래서 박테리아, 칸디다 등을 치료도 하기 전에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증세가 거의 회복되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SIBO는 박테리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러지 문제가 맞았구나,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글랜듈라는 SIBO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글랜듈라 믹스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 내분비 물질의 혼합 바이알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알에 정확히 뭐가 들었을까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콜티솔, 아세틸콜린,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멜라토닌, 성장호르몬, 엔돌핀, 고나도트로핀, 글루카곤, 인슐린, 멜라닌, 알도스테론, 바소프레신, ACTH, TRH, TSH, T3, T4, 책, 침, 땀, 소변, 혈액, 부갑상선 호르몬, 췌장 호르몬, 사이로트로핀, 페로몬, 세크레틴, 옥시토신, 글리코겐 등의 정보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글랜듈라 믹스 바이알에는 스트레스 조절, 피로 조절, 수면 조절, 갑상선, 혈당 조절, 체온 조절, 대사 조절, 체액 조절, 혈압 조절, 감정 조절, 성주기 조절, 생식 본능 조절, 인체의 회복 기능 조절, 운동 조절, 면역 기능 조절, 보상과 욕망, 안정과 행복감, 우울감과 불안감 등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각종 물질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다들 알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건강 문제를 다 종합하여 치료할 수도 있는 항목이 바로 글랜듈라 믹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앞부분의 효과를 보셨어도 24번 글랜듈라 믹스까지 치료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항상 소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SIBO도 마찬가지죠. SIBO의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인자들 중에 이 글랜듈라의 성분이 관여하지 않는 항목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IBO 환자분이 갑상선 문제가 있든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앓고 있든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장내신경계가 손상돼서 연동운동이 저하되었든 만성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기능이 저하되어 탈진 상태이든 대사증후군이 있든 감정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져서 장의운동에 영향을 미쳤든 SIBO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SIBO 환자분들은 대부분 불면, 피로, 우울, 불안에 시달리곤 하죠. 다들 SIBO가 다 나으면 우울하고 불안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 불안, 불면, 피로 자체에 관련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글랜듈라 믹스에 들어있고 그런 정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바이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SIBO 자체가 확 좋아졌다고 한들 저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장의 운동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으며 우울 증상이 개선돼서 그 결과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좋아져서 소화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전신의 내분비계 균형, 면역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소화기 계통의 능력을 향상하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의 균형을 바로잡았을 수도 있죠. 글랜듈라 믹스는 이런 효과를 예상하고 치료하는 항목입니다. 저는 그런 치료 효과가 결과적으로 SIBO를 좋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SIBO를 이렇게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이것은 쏙 빼놓고 세균, 장누수, 칸디다, 식단만 강조들을 하실까요? 제가 SIBO는 알러지 치료 없이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그래서 영양제나 항생제, 약약 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IBO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원인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서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빙산 그림을 추가했죠. SIBO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SIBO의 수면 아래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러지, 장누수 증후군, 갑상선 저하, 에스트로겐 우세증, 부신기능 저하, 소화효소기능 저하, 위산 저하, 장운동 저하, 면역력 저하, 만성 스트레스, 칸디다증, 염증성 장질환, 수술 후유증, 자가 면역질환 등등등입니다. 이런 다양한 질환에 대응하는 궁극의 치트키가 바로 글랜듈라 믹스 바이알이었던 거죠. 자, 각각의 호르몬이 SIBO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SIBO에 항생제를 먹으니까 다 낫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저는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중증질환 수준을 대응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중증질환 수준으로 아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증의 SIBO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SIBO 셀프 치료 프로토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항생제와 동등한 치료 효과가 있는 천연 항생제 정보까지도 올려놨으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